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일부 견과류가 심장질환의 위험을 거의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미국 심장학회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견과류가 똑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방에 자주 놓여있는 일부 견과류는 건강에 몰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악화시키며 뇌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인기 있는 견과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되어 간, 신장,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견과류는 잠재적인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자주 권장됩니다. 하지만 모든 견과류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심장과 뇌에 좋은 진정한 슈퍼푸드도 있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먹고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아몬드는 뼈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가장 건강한 견과류 목록에서 4번째를 차지합니다. 아몬드는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하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약 20알의 아몬드 한 줌은 뼈를 강화하는 데 좋은 칼슘과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있어 칼슘이 올바르게 흡수되어 해로운 층을 형성하지 않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타부츠 대학 연구는 아몬드의 항산화제가 노화에 따른 뇌 변화를 보호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이 있는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 안에 더 많은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삼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최대한의 이점을 얻기 위해 견과류를 잘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거기에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예상치 못한 제품이 있습니다. 댓글에 가장 자주 먹는 견과류를 적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는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뇌를 위한 진정한 자연 자극제입니다. 그 모양이 인간의 뇌를 닮아 우리 랭킹에서 3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호두를 신들의 음식이라 불렀는데 이는 정신을 강화하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현대과학은 호두가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 특히 뇌 기능에 필수적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미국 학술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2달 동안 매일 약 30개의 호두를 섭취하면 사고 속도와 정신적 유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호두의 독특한 화합물은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합니다. 불교 승려들은 오랫동안 명상과 영적 수행에서 정신의 명료함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호두를 사용해왔습니다. 호두는 전통적으로 맑은 정신을 위한 음식으로 식단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장점은 아니며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생성이 감소하여 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녁에 한 줌의 호두를 섭취하면 수면 주기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휴식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호두는 심장에도 좋습니다. 혈관 상태를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지원하는 아르기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호두는 귀중한 오일이 산화되지 않고 유익한 성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 섭취량은 하루에 9개의 반쪽입니다. 호두 껍질을 벗기는 것은 손가락 운동에 훌륭한 체조로 세밀한 운동 능력과 손의 활동성을 유지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과 나트륨의 완벽한 비율 덕분에 시력과 심장을 보호하는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50g의 피스타치오는 수축기 혈압을 5포인트 낮출 수 있으며 이 효과는 일부 약물과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녹색 견과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함량이 높아 나이 관련 망막 변화를 보호하는 챔피언입니다. 피스타치오가 전통적으로 소비되는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노인성 실명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 시력에 대한 이점이 입증됩니다. 피스타치오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민감한 치아에도 부드럽고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적당한 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빈 껍질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견과류 양이 약 3분의 1 줄어들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 환자를 위해 부분적으로 열린 껍질의 피스타치오가 제공되어 껍질 벗기기 과정을 쉽게 하고 건강한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약 50g으로 건강상의 이점과 칼로리 조절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 무염 또는 약간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 섭취가 권장됩니다. 피스타치오는 1회 제공량당 약 3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은 65세 이상 인구의 4분의 1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스타치오를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질너트는 갑상선 건강을 위한 자연 방패입니다. 셀레늄 함량이 높아 유익한 견과류 중 1위를 차지합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셀레늄의 일일 권장 섭취량 거의 1.5배가 들어있습니다. 65세 이후 인구의 5명 중 1명이 갑상선 문제를 겪지만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화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천연 촉매제로 작용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 형태로 전환시키고 신진대사와 기분을 개선합니다. 고대 잉카인들은 브라질너트를 신들의 선물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힘을 주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브라질너트의 이점은 갑상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너트는 신경섬유의 미엘린 수초를 지원하는 독특한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엘린 수초가 얇아져 협응력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한두 개의 너트가 신경계를 지원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모든 귀중한 성분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있는 너트가 더 오래 보관됩니다. 크리미한 질감과 달콤한 맛 덕분에 브라질 너트는 매일 식단에 즐겁고 유익한 추가물이 됩니다. 땅콩은 종종 해로운 간식의 훌륭한 대체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땅콩이 기술적으로 견과류가 아닌 콩류이기 때문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 곰팡이와 독소에 특히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독소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땅콩에 있는 물질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의 관절에 위험합니다. 이들은 오메가-3화, 오메가-6산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땅콩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건강에 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땅콩버터에는 종종 해로운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콩버터에는 종종 수소첨가유, 과도한 소금과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계에 큰 타격을 주며 특히 노인들에게 위험합니다. 땅콩을 볶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미드가 생성되는데 이는 인지저하를 가속화하는 물질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위험합니다. 땅콩에 익숙하다면 일주일에 며칠은 저희 목록에 있는 더 안전한 견과류로 대체해보세요. 몸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 땅콩은 냉성식품으로 간주되어 노인들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대 현자들이 오늘날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사 모르텐슨 교수는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35년간 중세사를 가르쳤습니다. 68세인 그녀는 명료한 정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견과류가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숙한 나이에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엘사는 날카로운 정신과 철같은 인내력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아침에 강의 중 수백 번 이야기한 왕의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강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 신랄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찾아오는군. 노파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 처음에 엘사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기억력 저하가 잦아졌습니다. 엘사의 갑상선은 커졌고 검사 결과 셀레늄 수치가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조교수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전환점은 엘사가 견과류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견하고 시도하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엘자는 2개의 브라질너트를 먹었다. 작지만 강력한 셀레늄 공급원이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한 줌의 호두를 먹었고 잠은 더 깊어졌으며 깨어남은 더 명료해졌다.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아직 남아있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다음 회의에서 스벤이 신랄한 논평을 시작했을 때 엘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 대신 모두를 놀라게 한 강철 같은 어조가 나왔다. 내 기억을 비웃기 전에 어르겐손 씨, 당신의 지식을 점검해보세요. 당신은 카를 5세와 필립 2세의 통치 기간을 혼동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모튼슨 교수의 명확한 사고와 철저한 논리는 모두를 압도했다. 비밀은 엘자가 항상 지니고 다니며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피스타치오였다. 피스타치오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루테인은 시력을 예리하게 했다. 엘자는 상대방 논점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쉽게 반박했다. 6개월 후 대학 이사회는 엘자의 조기 퇴직 문제를 논의했다. 그녀는 깊이 있는 분석이 담긴 새로운 연구를 제출했고 이는 적들조차 감탄하게 했다. 노련한 여우는 더욱 위험해졌다. 이제 교수 휴게실에는 엘자가 동료들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통인 호두가 담긴 꽃병이 놓여있다. 스벤 어르겐소는 엘자에게 진료 예약을 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세미나에서 그는 너트가 다람쥐 음식이라며 비꼬았지만 엘자는 미소만 지었다. 다람쥐들은 일부와 달리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법을 안다. 방 전체가 함께 웃었고 이번에는 엘자를 향한 웃음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웃음이었다. 캐슈넛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60세 이후 건강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이 크림색 견과류는 노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무 견과류와 달리 캐슈넛은 탄수화물이 거의 2배나 많아 한 줌에 약 9g입니다. 캐슈넛에는 섬유질과 보호 성분이 적습니다.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 4명 중 1명에게 이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거의 절반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합병증을 겪으며 캐슈넛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당뇨 상태에서는 캐슈넛의 탄수화물 부담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슈넛을 건강한 선택으로 여기며 무분별하게 섭취합니다. 캐슈넛의 형태는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매끄럽고 구부러진 형태 때문에 노인들 사이에서 질식사고, 빈도사미를 차지합니다. 매끄러운 표면의 캐슈넛은 특히 삼키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기도를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입니다. 캐슈넛에는 칼슘과 결합하는 옥살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칼슘 흡수가 나빠지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옥살산염은 신장 결석 형성 가능성을 높여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캐슈넛 가공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독소 제거를 위해 견과류를 강한 열 처리하고 종종 기름에 볶으며 소금을 많이 첨가합니다. 기름에 튀기고 소금을 과도하게 첨가하면 제품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이 들어가 심장과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캐슈넛에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효소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캐슈넛에 익숙하다면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는 비슷한 식감을 주면서 건강 위험은 적습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이 말했듯이 올바른 식품 선택은 건강과 장수에 중요합니다. 캐슈넛을 더 건강한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30살에는 유익했던 것이 60살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맛있지만 노인에게 위험한 캐슈넛과 마카다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카다미아는 하와이 섬의 크리미한 견과류로 진정한 사치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사람들에게는 높은 칼로리 때문에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줌의 마카다미아에는 거의 20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칼로리가 빠르게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체중뿐만이 아닙니다. 마카다미아 한 서빙에는 약 22g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는 노인 15%에게는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견과류를 신들의 음식이라 불렀지만 마카다미아는 예외입니다. 아몬드나 헤이즐넛보다 포화지방이 3배나 많아 심장에 위험합니다. 마카다미아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특히 노인 심장에 위험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식 선택 시 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단단한 핵은 크라운과 노인의 약해진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견과류나 산패된 견과류를 구매하게 됩니다. 소금에 절이고 튀긴 마카다미아는 진정한 소금과 지방 폭탄으로 변해 노인들의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잣은 작지만 교활할 수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잣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잣은 노인들이 가장 자주 복용하는 약물의 60%와 상호작용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잣과 노인용 약물의 조합은 특히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약, 스타틴, 일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볼로냐 대학 연구는 잣속 물질이 약물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부작용을 강화할 수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는 종종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증상은 종종 나이 탓으로 돌려지며 견과류 섭취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로마 의사들은 노인들에게 소나무 작은 씨앗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 고대 관찰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 대한 반응이 즉시 나타나지 않고 섭취 후 며칠이 지나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이는 무서운 무지입니다. 의사들은 잣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거의 경고하지 않으며 이는 65세 이상 사람들 중 3분의 1에게 해당됩니다. 중대한 영향은 잣 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잣 섭취 후 몇 주 동안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금속성 맛을 입안에서 경험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피해자의 거의 절반이 식욕을 잃고 급격히 체중이 감소합니다. 노인들에게는 미각 수용체의 노화 변화로 인해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고대 티베트 승려들은 소나무 씨앗을 자연의 속임수 선물이라고 불렀으며 그 섭취와 관련된 숨겨진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은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소나무 씨앗에다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체내 산화와 염증을 빠르게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염이나 기타 노화 관련 염증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작은 크기의 씨앗은 노인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소나무 씨앗은 노인들 사이에서 구강 건강 문제 발생 빈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70세 이상 대부분이 겪는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주요 위험은 소나무 씨앗과 약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혈압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스타틴 부작용을 강화하며 항우울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소나무 씨앗 품종은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인 노화성 황반변성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여 소나무 씨앗을 아몬드나 헤이즐넛으로 대체해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대체는 몇 주 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에는 어떤 견과류가 있나요? 습관을 바꿀 때 건강 변화는 느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